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민법 3조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게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 32조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대해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라는 거는 중앙부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지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단법인은 회원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출연금, 돈이나 재산을 해서 이제 그 법인에 운영하는 그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비 지출의 근거가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의 이자를 갖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법인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 자산이 2,500만원, 또 회원 회비를 걷어서 50명 이상의 회원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단법인은 재산을 갖고 이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30억 이상은 되는 돈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돈을 출연할 수도 있고 땅을 출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의 형태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 법인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의뢰인 한 분이 이제 그 의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의뢰인들이 연락을 주셔서 비영리 법인을 설립을 할 적에 중앙부처에 설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사실은 장관이나 차관을 퇴임한 분도 설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높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중앙부처의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그 지자체 해당 과에서 동일한 법인을 설립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앙부처를 원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은 왠지 지자체에 등록해서 해준 기관이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뭐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중앙부처로 명시된 게 왠지 공신력이 더 높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법인을 등록을 해서 운영한 사례들을 보면은 그 운영함에 있어서는 일의 차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 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희한테 연락 오신 분의 사례인데, 산업기계관리, 건축기계관리에 대한 협회예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에는 기계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그 어렵다는 중앙부처를 도전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잠시만요. 이제 중앙부처를 도전할 수 없는 사례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기 전에 먼저 중앙부처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가 중앙부처의 국토부에,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 기계를 관리하는 협회에 그 기계를 관리하는 분들로 구성되는 협회를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인 즉슨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유사 명칭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는 우회적으로 명칭을 하든가 어떻게 다른 부처로 가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드려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근거는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 할 당시에 제가 모셨던 분이 여성이었고 그 여성 의원님이 약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약사협회를 등록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여약사회를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보건복지부에는 이미 약사회라는 게 있고 그 약사회 내부에 여약사 부회장을 지명을 하게 되고 여약사 부회장이 바로 여약사회 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로 이제 여약사회를 등록하려고 또 도전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미 그 약사회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여약사회를 서울시에 등록하고 싶다 하는 것이 벌써 소문이 다 나니까 서울시도 또 등록을 할 수 없게끔 그쪽에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분께서 이제 국토부에 등록하고 싶어 하는 건설 현장 산업 기계 협회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단체에서 이제 유사단체로도 국토부에 막을 수가 있고 또한 만약에 지자체로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또 로비를 통해서 로비라기보다는 압력이죠. 유사 명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압력으로 지자체에서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보다는 이제 여백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지자체 어디인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다가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는 이제 사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보가 아무래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케이스는 우회적인 명칭 내지는 우회적인 기관 선택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등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을 적에는 이제 정관도 하고 총회도 열고 또 목적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도 세우고 또 회원은 50명 이상으로 이제 총회를 열어서 사진도 찍고 총회 참석자들이 다 도장도 찍고 서명도 하는데 이제 접수한 기관에서 늘 하는 일은 그 회원 명단에 랜덤으로 몇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총회에 참석을 한 게 맞냐, 당신이 이 단체 회원인 게 맞냐 라고 조사를 했을 때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사실 하나도 모르는데 웬일이죠,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이제 그 단체는 등록하기가 어려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회원은 50명 이상으로 하지만 임원은 한 7명 내외로 이제 감사 포함해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감과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장을 이제 문서에 어마어마한 곳에다 찍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장을 이제 행정사한테 맡기든가 단체로 다 와서 같이 도장을 찍든가 뭐 이 과정이 사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로인데 왜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이 있는 그 인감 증명이나 인감 도장을 주기를 꺼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에게는 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라든가 대단한 분들로 구성을 하셨을 경우에는 도장을 찍고 이런 인감 도장을 찍고 이럴 때 어려움이 많으니 가능하면 대표이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따라올 수 있는
좀 편안한 분들로 임원을 선임하십시오 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또 중요하죠.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무상임대를 했다 그러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도 제출을 하지만 그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제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본인이 목표하는 대로 뭐 중앙부처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 그 법인을 등록하시는 분들의 99%의 목적은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후원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데 무리가 없는 기관으로만, 조직으로만 만들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비영리 법인 등록이 좀 더 어렵고, 그거보다 이제 난이도가 낮은 게 비영리 민간 단체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는 비영리 임의단체가 있고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공익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제 자격은 되지 않고 있고, 비영리 민간 단체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럼 비영리 민간 단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비영리 법인은 이제 이걸 행정부에 등록을 해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에 해당이 되고, 비영리 민간 단체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그 기부금을 받은 것을 보고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단체 등록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 비영리 법인에 비해서는 이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100명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비영리 민간단체 역시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사회공헌이나 비영리 목적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상비 수입이 필요하고, 그 수입의 근거가 회원의 회비와 그 다음에 기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회원의 회비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공익법인으로 등록됐을 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상의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총회와 또 정관을 제출하는 거는 동일한데, 비영리 법인은 3년의 계획을 세우는 거에 비해서 비영리 민간 단체에선 1년의 계획을 제출한다는 게 차이인데, 사실은 세무관계 제출 문서에 있어서는 국세청 소관이다 보니까 비영리 민간 단체가 좀 더 운영함에 있어서는 서류 제출이 더 어렵다는 거는 유념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단체든 최종 목적은 공익법인을 등록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적에는 구태여 중앙부처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지자체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중앙부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적 사업인 경우도 이제 유사 명칭이 있으면은 유사 명칭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등록해 하는 기관을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비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민간 단체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지식과 오랜 경험, 노하우를 갖지 않은 행정사라면 사실 쉽지 않은 절차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진행이 돼야지만이
등록 완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가진 분을 행정 업무로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민경 행정사의 경우는 국회에서 22년간 보좌관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하여 행정부 전 부처에 대한 행정 시스템과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법인을 어디에다 등록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코스가 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최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영리 법인이나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해서 후원금을 걷어서 또 기부금을 받아서 목적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고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목적하시는 바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